복잡계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원숭이와 사람의 차이보다 크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와. 그런데 저도 이제 복잡계를 조금 공부하다 보니까 그 의미가 뭔지 알 것 같아요. 와. 아주 조금 여러분도 알았는데. 기대하세요. 네. 나비 효과. 조직 개발에 신화를 만든다. 쿠파 오디세이가 함께합니다. 이거 나비 효과 아니에요? 나비 효과? 이렇게 하는구나. 나 점잖지 나비 효과. 못해가지고. 네. 네. 손 안 돼. 이렇게 우아해질 수가 저희가 있구나. 이렇게 시작한 이유를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긴 하고, 네. 또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자면 오늘 복잡계를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복잡계. 네, 또 이 복잡계를 왜 나비 효과를 표현할까, 이런 것도 또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또 역설적인 상황을 얘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복잡계와 엣지 오브 카오스,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복잡계를 한번 다루고 넘어가자라고 네.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어마무시한 이론이어서 어마무시하죠. 이 오디세이 이 한 편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전달할 수 있을까 좀 고민되긴 하지만, 제 쿠 생각은 어떠세요? 어느 정도 한번 우리가 이 목표를 좀 잡아볼까요? 이번 오디세이를 통해서. 네. 복잡계를 배워야 한다고? 오, 그래? 그 정도. 네. 저도 복잡계라는 게 있었구나. 복잡계 나 좀 알아봐야 되겠다. 이 정도로 한번 내용을 맞춰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심각하게 경고하신 분이 있어요. 네. 머레이라고 노벨상 받으신 분인데 네. 이제 복잡계가 중요해서 산타페 연구소를 설립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네. 그분이 이제 뭐라고 말했냐면, 복잡계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원숭이와 사람의 차이보다 크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와. 그런데 저도 이제 복잡계를 조금 공부하다 보니까 그 의미가 뭔지 알 것 같아요. 와. 아주 조금 여러분도 알았는데. 기대하세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이 복잡계를 이번 오디세이 방송에서 알게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세히는 아니어도.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보죠. 해봐야죠. 네, 해보기로. 이게 복잡해서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잘 몰라요. 하지만 맞아요. 해보는 거죠. 네. 이게 복잡계를 다루는 방식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복잡계에 대해서 너무 깊게 막 공부해 보겠다라고 우선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냥 가볍게 한번 복잡계가 뭔지를 좀 저희랑 네. 같이 알아가 보시는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직개발의 맥락에서 그쵸, 다른 조직개발. 복잡계 말고 맞아요. 이런 기상현상, 이거 복잡계거든요. 네. 저 그거 안 다룹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저희는 조직개발에 맞춰서 한번 네, 생각해 보도록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럼 조직개발 관점에서 복잡계, 너무 어렵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복잡계는 이런 것이다 라고 네.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직개발의 관점에서 이제 복잡계를 볼 때는 이제 네트워크를 보통 이야기해요. 네트워크. 사람과 사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사람이 구수는 아니잖아요. 그쵸, 물건은 아니죠. 네, 일이 아니에요. 네네. 한 사람이니까 일이라고 볼 수 있지만 네. 얘가 맨날 변해요. 그쵸. 어제의 네. 저와 오늘의 전 다르니까요. 학습하죠. 네. 계속 학습하면서, 그러니까 뭐예요? 판단력이 다르고 어제 했을 행동을 오늘은 안 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 어제까지의 지식을 가지고 A를 해야지 라고 했는데 하루가 지났는데 지식이 새로 생겼어요. 네. 그럼 A 아니네? 하고 행동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 얽혀져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저마다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직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갈지를 예상하기가 너무 어렵겠죠. 그런 연결 속에 드러나는 여러 가지의 현상, 그거를 복잡한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네. 그런 시스템을 복잡계, 컴플렉스 시스템 이렇게 부르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조직이, 우리가 지금 일하고 있는 조직이 복잡계의 대표적인 예시네요. 그렇습니다. 존재론적으로 복잡계다, 이렇게 봐야 된다. 단순계로 보고 했다가는 큰소리친다. 네. 단순계라고 하면 그 반대로 다 예측 단순계는 가능하고. 그렇죠. 네.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A를 하면 여기서 이렇게 구슬을 굴리면 또르르 굴러서 일정 시간이 되면 저기 갈 거야. 네. 그게 다 예상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뉴튼 역학이 작동하는 그 영역, 그게 단순계. 그게 단순계인데 네. 조직을 그렇게 보고 했다가는 이제 속 터지죠. 그런데 여전히 조직을 단순계로 기대하면서 어떤 개입을 하고 계시는 조직들이 있을 것 같아요. 복잡계를 모르면 그쵸. 그렇게 예측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또 인간은 예측하라고 머리가 생겼잖아요. 이 두뇌가 생긴 네. 이유가 네. 앞을 내다보라고 생긴 거예요. 계속 앞을 내다보려는 시도를 하는데 네.
근데 그게 내 맘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랬을 때 상처받고 실망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네. 근데 원래 그렇다는 걸 알면 좀 달리 접근할 수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복잡계를 아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그렇겠네요. 말할 수 있어요. 네, 조직에서 조직을 단순계로 보고 있느냐 혹은 복잡계로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개입을 하게 될지, 어떤 결정하게 될지, 네. 또 어떤 정책과 제도로 만들어갈지 네. 매우 달라질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지난번에 역설을 다루다가 왜 복잡계 얘기가 나왔는지 저는 조금 감이 오는데 네. 복잡계에서 역설 이거 어떻게 연결해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역설이라고 하는 건 두 개의 오름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 이런 맞아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 개의 오름이 동시에 존재하는데 이게 정적으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막 상호작용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학습을 해야죠. 조직이 발전하려면. 네. 근데 학습만 하면 무슨 일이 생기죠? 돈을 못 돈을 못 벌어요. 벌잖아요. 성과를 내기도 해야 돼요. 근데 그래 성과를 내야 되니까 이제 학습을 안 해요. 돈만 벌어요. 그럼 또 어떻게 되겠어요? 장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 성과를 못 보면 내죠. 여기 실력이 낮아져서 그쵸. 다른 데는 막 새로운 공부를 해가지고 막 조직이 네. 더 새로운 거 막 내놓는데 네. 그걸 맨날 하던 거 하다가 망해요. 대표적인 역설 상황이죠. 역설 네. 상황이죠. 그러니까 학습도 하고 일도 하고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이제 학습만 강조돼서 일을 소홀히 하게 될 수도 있고 또 이 일을 강조하다 보면 또 학습을 학습이 소홀히 또, 하게 네. 될 수도 있고 이런 역동이 여기서 계속 일어나는 거죠. 이게 알아서 막 착착 조율되기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리더는 이거 좀 이렇게 손을 봐야 되겠는데 뭔가 살짝 개입을 해야 되겠는데 네. 이렇게 하면서 그 균형이 최선의 바람직한 균형으로 이어가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겠죠. 아, 그러면 이런 무수히 많은 조직에서 일어나는 역설적 상황을 만약에 리더가 단순계적으로 생각하면 그 역설 상황이 매우 스트레스풀할 것 같은데 복잡계를 알고 그 상황을 보면은 유연하게 대처해야 가는 게 되게 파도 타기가 네. 정말 될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맞을까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파도 타기 상황과 되게 비슷해요. 파도가 네. 딱 밀려오는 건 맞아요. 거대하게 보면 어떤 패턴이 보인다라고 할 수 네. 있어요. 하지만 그 파도 타기를 하는데 파도 타기를 하는 사람이 그 보드에 올라가서 가만히 서 있으면 넘어지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파도가 움직이는 대로 계속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그 파도를 즐기면서 타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내가 이렇게 서 있으면 되겠네 하고 그대로 쭉 가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없다. 복잡계에서. 네. 이제 조금 복잡계를 조금은 어떤 건지를 알 것 그게 같은데요. 다예요. 네, 이게 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오디세이를 하면서 계속 얘기했던 어떤 리더십의 큰 변화의 흐름, 네. 그리고 조직들의 어떤 큰 변화들, 뭐 수평 조직으로 가야 한다, 애자일 조직으로 가야 한다, 이런 큰 움직임들이 어떻게 보면은 복잡계의 근간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직 자체가 네. 복잡계이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소위 이 경영학이 이제 획기적으로 발전된 건 2차 대전 이후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네. 막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물리학 영역에서도 이제 복잡계 이론이 등장하고 생태학 쪽에서도 복잡계 네. 이론이 생겨나고 이런 조직에서도 보니까 이게 복잡계라는 걸 알겠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복잡계라는 이제 이론이 발전을 하기 시작하죠. 네. 그리고 나서 조직을 보니까 야, 복잡계였구나. 네. 그거를 그냥 질서가 완전히 딱 잡혀 있는 것으로 보고 이거 하면 이게 될 거야 라고 했던 그건 실수였네. 이제 이런 반성을 많이 하게 된 거죠. 네, 조직도 그런 생명체처럼 복잡계구나라는 것을 또 알게 되면서 네. 이런 조직 개발에서도 이 복잡계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애자일도 그 복잡계를 다루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리더에게 가장 머릿속에 딱 기억해놔야 되는 건 뭐냐면 원인과 결과가 명백한 세계를 다루어낼 때는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찾아내서 그 원인을 딱 하고 이제 기다리면 돼요. 팔짱 딱 끼고. 네. 왜냐면 그 원인을 제공했으니까 그쵸. 시간만 지나면 예상했던 결과가 짠 나올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됐었죠. 그게 뭐였냐면 과거에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서 계획한 대로 실행하라. 요게 지배했던 시대. 그게 6, 70년대에 그게 팽배했어요. 사실 인간의 이성을 좀 어떻게 보면 과신한 거죠. 내가 딱 계획을 세워서 이대로 쫙 하면 된다. 뭐 예를 들면 유튜브에 지금 영상을 만들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원인을 다 분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이거 떡상할 거야.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이게 복잡계잖아요. 이 유튜브의 생태계가 복잡계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완벽하게 예측할 수가 없다.
그러면 그거랑 똑같아요. 경영에서도. 그럼 어떻게 하죠? 해보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에는 정확하게 해봐야 됐다면, 그리고 한 번 계획 세웠으니 정확하게 계획을 세웠으니까 계획한 대로 가야 돼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정확하게 계획을 세울 수도 없다. 이미. 네. 불가능하다. 네. 그러니까 일단 뭐라도 해본다예요. 근데 무턱대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럴듯하게 해본다. 그래서 네. 정확하게 해본다 해서 그럴듯하게 그럴듯하게 해본다로 나의 마인드셋을 바꿔야 돼요. 네. 그러면은 조직 개발과 리더십도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는 정말 정확하게 원인을 찾아서 하는 개입이었다면 이제는 그럴듯하게 한번 많은 해보자. 분들이 진단하면 숫자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정확한 거야 라는 강박을 가지고 있고, 요거를 이렇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네. 그러면 조직이 바뀔 거예요. 전혀 아닙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어떻게 보면은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럴듯한 수단을 찾아내기 위해서 참고를 해야죠. 네, 그걸 네. 무시하라 그런 얘기는 네, 전혀 아닙니다. 네. 근데 마치 그게 철칙인 것처럼, 것처럼. 이게 네. 정답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오히려 실패한다. 그럴듯하게 해보는 것, 그런 마인드셋을 갖는 게 복잡 개선 되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쿠가 생각하실 때 여전히 단순계적인 조직의 어떤 개입이나 혹은 리더십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여러 고객들을 보면은 네. 좀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죠. 네네. 대표적으로 어떤 게 좀 단순계적 접근으로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뭘 해야 되는지 답을 답을 주세요. 이런 경우가 많죠. 네, 저희 교육에서 많이 있잖아요. 네, 저는 이제 네. 그때마다 이 답을 드려야 되는데 실망을 끼쳐드리면 안 되니까. 근데 원래 답이 없는데 이제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그 용어가 있어요. 네. 정답 아닙니다. 한답입니다. 하나의 네. 답. 다시 말하면 실험을 이렇게 해보는 그것, 실험해볼 것, 이게 답일 수밖에 없다. 네. 근데 그건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해봐야 안다. 잘 작동하면 계속하고, 네. 잘 작동하지 않으면 네. 다시 다른 답을 써보고. 네. 이렇게 뭔가 관점이나 나의 방법을 전환하기 위해서 복잡계적 이론을 알고 있는 게 매우 중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요. 사실 복잡계를 잘 모르면은 내가 이런 마인드와 관점으로 지금 일어나는 상황을 봐야 되겠다라고 전환이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이제 괴로움을 네, 당하는 그 거예요. 무능함을 느끼게 네, 되고. 본인 스스로도 네. 이제 자책하게 되고, 네네. 쓸데없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복잡계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복잡계가 사실 저희가 내년에도 세미나를 할 계획이긴 하지만 매우 길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되게 짧게 복잡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정교하게 또 다루어내는 방법들에 대하여 할 얘기가 많긴 하죠. 그렇죠. 네. 그럼에도 복잡계, 조직개발자 혹은 리더분들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라는 혹시 뭐 키워드나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우리가 시도하는 것은 정답을 실현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을 싫어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지금 네. 생각할 때 또는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최선의 것을 만들어서 시도해보는 것뿐이다. 그래서 정답이 원래 있는 걸 찾아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답이라고 생각하는 걸 만들어서 해본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잠자력과 대화력과 사고력이 그런 능력이 있어야만 필요하죠. 가능하겠구나. 오, 네. 연결 좋다. 하나만 더 네. 추가했으면 하는 게 네. 있는데요. 그럼 현실 세계 복잡계 뭘 말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했을 때 네. 조직 문화, 복잡계입니다. 조직문화. 동기부여, 복잡계적 현상입니다. 네. 동기가 생겨나고 말고 하는 거 복잡계적. 그다음에 성과 관리, 네. 이것도 되게 복잡계적 네. 현상입니다. 네. 그다음에 리더십의 작동, 이것도 되게 복잡계적 현상입니다. 네. 어떤 사람이 카리스마틱하게 나를 따르라 했는데 어떤 네. 데는 먹혀요. 어떤 때는 안 먹혀요. 복잡계. 그렇기 때문에 그게 우리 조직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그 조직에 상황들. 다루어야 되는 네. 어떤 토픽들이 다 복잡계적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한번 복잡계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조금 아쉬운 감이 있지만 저희가 이번 복잡계는 또 세미나를 한번 꼭 풀어야겠어요. 평생 복잡계와 이제 살아가셔야 되니까 네. 계속 관심을 갖고 공부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복잡계를 하다 보니까 실제 조직에서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정의해 갈 것인가도 복잡계적으로 풀어보면 매우 다른 관점에서 해석이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다음 오디세이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그 복잡계 기반 위에 이제 하나하나. 맞아요. 네, 훌륭하다. 네, 네, 그렇게 좋습니다.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직 개발의 신화를 만든다. 쿠파 오디세이 날아간다. 다음 에피소드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